여러분, 혹시 집안에 돈은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잘 모이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용돈이나 월급은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 지출이 많아지고 집안에 금전운이 자꾸 새는 것 같은 느낌. 사실 그 이유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집안의 기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재물운이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머물고 다시 늘어나는 모든 과정이 집안의 에너지 흐름과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주인공은 바로 소금단지입니다. 소금? 그냥 부엌에서 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풍수에서는 소금이 가진 힘이 굉장히 큽니다. 잘못된 위치에 두면 집안 기운을 막고 금전운까지 사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풍수 상담을 해오면서 느낀 건 돈이 잘 도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소금 관리와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경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엌 한쪽 구석에 소금단지를 아무렇게나 두기만 해도 집안의 흐름이 막히고 금전운이 들어오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위치와 관리만 잘해도 작은 변화가 돈의 흐름과 집안 기운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소금을 잘 두라가 아니라 왜 소금이 금전운과 연결되는지, 어떤 위치가 위험한지, 그리고 실제로 집안에서 어떻게 두어야 돈복이 살아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집안 소금 하나만으로도 돈이 들어오는 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소금단지 하나 때문에 집안 금전운이 막힌다고 하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소금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중요한 도구로 봅니다. 그만큼 위치와 관리가 잘못되면 오히려 운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먼저 소금 때문에 돈복이 막히는 집의 공통점 3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소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집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소금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뚜껑이 열려 있는 경우 소금이 습기를 흡수하면서 집안 기운까지 끌어내리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소금이 정화와 흡수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으면 금전운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집안 에너지도 흐트러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위치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소금단지를 부엌 한쪽 구석이나 현관 바로 옆 혹은 식탁 중앙처럼 사람 통행이 잦은 곳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두면 소금의 기운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재물운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현관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출입구이므로 소금이 길목에 놓이면 들어오는 돈의 길을 막는 셈이 됩니다. 세 번째, 집안 구조와 색, 공간 배치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집안이 전체적으로 어둡고 칙칙하거나 소금단지가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 재물운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풍수에서는 밝고 깨끗한 공간이 기운을 순환시키는데 핵심입니다. 또한 소금단지 주변에 잡동사니가 많거나 통로를 막는 가구가 있으면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정체됩니다. 그래서 소금 하나만 두어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돈복이 살아납니다. 결국 돈복이 막히는 집은 관리되지 않은 소금, 잘못된 위치, 집안 구조와 불조화. 이 3가지가 겹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바로잡아도 집안 기운이 달라지고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돌아오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풍수에서 소금이 왜 금전운과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풍수의 기본 원리는 단순합니다. 집안의 기운이 원활하게 흐르고 깨끗하게 정화되며 필요 없는 기운을 흡수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흐름이 막히거나 탁해지면 아무리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즉, 재물운이 들어왔다가도 다시 새어나가는 겁니다. 그럼 소금의 역할을 볼까요? 소금은 풍수에서 정화와 흡수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엌에 두는 소금단지를 떠올려 보세요. 단순히 음식에 쓰이는 것 같지만 소금은 집안의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 모두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위치에 두면 오히려 집안의 좋은 에너지와 금전운까지 막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풍수에서는 재물운을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머무르고 더 늘어나려면 집안 에너지 순환이 잘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소금이 그 흐름 속에서 잘못 배치되면 마치 강물의 바위가 흐름을 막듯 재물의 길도 막히고 기운이 정체됩니다. 예를 들어 현관 바로 앞이나 집안 중앙, 통행이 많은 곳에 소금단지를 두면 들어오는 돈길을 막는 장벽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소금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배치하면 금전운뿐 아니라 집안 전체 기운을 정화하고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엌 한쪽 구석, 흐름이 좋은 곳, 통풍과 빛이 잘 들어오는 자리 등 적절한 위치에 두면 소금이 나쁜 기운만 흡수하고 좋은 기운은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 결과 재물운이 들어오고 머무르고 늘어나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소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능이 약해집니다. 오래된 소금은 습기를 머금고 에너지가 탁해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깨끗하게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풍수 원리와 연결돼 있습니다. 정화된 소금만이 집안 기운을 살리고 금전운을 지켜주는 거예요. 결국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집안 기운을 깨우고 정화하며 금전운을 조절하는 작지만 강력한 풍수 도구입니다. 잘못 두면 운을 막고 금전운이 사라지지만 올바른 위치와 관리만으로도 재물운을 살리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금단지를 잘 활용해서 금전운을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단순히 소금단지를 집안에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위치와 방향, 관리법까지 잘 지켜야 집안 기운이 살아나고 재물운도 따라옵니다. 먼저 첫 번째 팁은 위치입니다. 소금단지는 기운이 들어오는 길목과 기운이 정체된 곳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위치는 주방, 냉장고 옆 혹은 현관 근처입니다. 주방은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이자 재물운과 연결되는 공간이에요. 이때 소금단지를 부엌 한쪽 구석, 통풍이 잘 되는 자리에 두면 나쁜 기운은 흡수하고 좋은 기운은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현관 근처에 두는 것도 효과적인데 단 현관문 바로 앞에 두기보다는 옆이나 대각선 위치가 좋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소금이 바로 눈에 띄는 자리에 두면 들어오는 기운이 막히게 되거든요. 두 번째, 방향과 배치입니다. 풍수에서는 단순히 위치뿐 아니라 소금단지가 향하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금단지를 문이나 창을 향해 놓으면 들어오는 에너지가 막히지 않고 집안 전체로 자연스럽게 퍼집니다. 소금단지 주변에 다른 잡동사니가 많으면 오히려 기운이 막히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에 두는 것이 핵심이에요. 또한 한 공간에 여러 개를 몰아두는 것보다는 한두 개씩 나누어 배치해야 기운이 원활하게 순환합니다. 세 번째는 관리와 청결, 교체 주기입니다. 소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습기를 머금고 탁해집니다. 그 상태로 계속 두면 오히려 집안 기운을 막고 금전운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소금을 새 것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뚜껑을 닫아 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고 소금단지를 닦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집안 기운이 훨씬 좋아집니다. 소금이 깨끗하게 관리될수록 들어오는 돈과 좋은 에너지가 집안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팁만 잘 지켜도 단순히 소금 하나만으로도 금전운을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상담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적용한 후 소금 하나로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고 돈이 들어오는 길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실제로 주방 한쪽 구석에 소금단지를 놓고 관리만 바꿨는데 오래 기다리던 소득이 들어오고 지출운도 정리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추가 팁을 드리자면 소금단지를 황금빛 소품이나 유리컵과 함께 두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황금빛은 재물과 불을 상징하고 유리컵이나 투명한 용기는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즉, 소금 자체의 정화 기능과 함께 빛과 반사, 흐름을 살리는 배치를 하면 단순한 소금단지가 금전운을 끌어들이는 작은 풍수도구로 변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단지는 단순히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배치만 잘 바꿔도 집안의 금전운이 달라지고 돈이 들어오는 길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공간별로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 안으로 기운이 들어오는 출입구입니다. 좋은 기운과 재물운이 들어오는 길목이죠.
여기에 소금단지를 바로 문 앞에 두면 들어오는 에너지를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추천 위치는 문 옆이나 대각선 방향입니다. 소금이 들어오는 기운을 정화하면서 동시에 흐름을 막지 않게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현관 바닥이 깨끗해야 기운이 순환하므로 소금 주변을 항상 정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은 부엌입니다. 부엌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과 연결되는 곳이라 금전운과 가장 밀접한 공간입니다. 싱크대 한쪽, 통풍이 잘 되는 구석에 소금단지를 두면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재물운이 흐르는 길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냉장고 근처나 조리대 한쪽이 좋고 너무 많은 소금을 한 곳에 모아두지 마세요. 한두 개씩 나누어 두어야 에너지가 원활히 순환합니다. 거실도 중요한 공간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이고 기운이 모이는 중심이에요. 이곳에 소금단지를 두면 집안 전체 에너지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거실에서는 햇빛이나 조명이 잘 드는 선반 위가 좋습니다. 빛과 반사가 함께 이루어지면 소금이 기운을 정화하면서 금전운을 집안 전체로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정돈이 안 된 공간은 반사된 기운이 막히므로 잡동사니는 치워주세요. 마지막으로 침실입니다. 침실은 휴식 공간이지만 집안 기운의 안정과 연결됩니다. 황금색 소품이나 작은 유리병과 함께 소금단지를 협탁 위나 눈높이 근처에 두면 잠자는 동안에도 에너지가 안정되고 금전운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단, 침대 바로 앞이나 바닥에 두면 기운이 땅에 묶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원리를 정리하면 소금단지 배치가 중요한 이유는 반사, 빛, 통풍, 에너지 흐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잘 배치된 소금은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좋은 에너지를 순환시키며 금전운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도와줍니다. 반대로 잘못된 위치에 두면 들어오는 돈기를 막고 기운이 정체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적용할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소금단지를 오래 방치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청소와 교체, 한 공간에 여러 개를 몰아두지 않고 분산 배치, 정리정돈, 밝은 조명, 통풍과 함께 활용.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단순히 소금단지를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집안 기운이 살아나고 금전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실제 사례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제가 풍수 상담을 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단순히 소금단지 하나 바꾸고 위치를 조정한 것만으로 큰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힘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60대 여성 어씨입니다. 어씨는 현관과 부엌에 소금단지를 두고 있었지만 항상 문 앞과 한쪽 구석에 무심하게 놓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위치를 조정하고 통풍과 빛이 잘 들어오는 자리에 소금단지를 놓도록 안내했습니다. 그 후 한 달 정도 지나자 평소보다 뜻밖의 소득이 들어왔고 오래 기다리던 용돈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씨는 단순히 소금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집안 분위기도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졌다라며 크게 놀라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0대 남성 B씨입니다. B씨는 부엌 조리대 한쪽과 냉장고 근처에 소금단지를 두고 있었는데 지출이 작고 가게 운영도 잘 풀리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위치를 조정하고 잡동사니를 정리하며 소금단지를 분산 배치했더니 놀랍게도 지출이 줄고 뜻밖의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소금 하나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 집안 기운이 순환되니 돈이 들어오는 길이 열리는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70대 여성 C씨입니다. C씨는 침실 협탁 위와 현관 옆에 소금단지를 두었고 제가 추천한 황금빛 소품과 유리컵을 함께 배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용돈이 들어오고 작은 복권 당첨까지 이어졌다고 하셨어요. C씨는 매번 소금단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다. 이제는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운을 지키는 도구가 된 것 같다라고 웃으셨습니다. 이 세 사례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작은 변화로 시작했습니다. 아이템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위치와 주변 환경을 조정하고 집안 정리와 기운 순환을 함께 고려한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소금단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집안 기운을 깨우고 정리하며 흐름을 살린 것이 큰 변화를 만든 거예요. 결국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돈복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집,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소금 하나와 위치 조정, 그리고 작은 정리만으로도 집안 기운이 살아나고 금전운이 들어오는 길이 열립니다. 작은 변화가 가져온 큰 결과, 바로 이것이 풍수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금단지 하나와 위치 조정만으로도 집안 기운이 달라지고 금전운이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집안의 정리와 통풍, 빛과 반사까지 함께 신경 쓰면 단순한 소금단지가 행운과 재물을 불러오는 풍수 도구가 됩니다. 오늘 당장 집안 한 곳부터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소금단지 위치를 바꾸고 주기적으로 청결하게 관리해 주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생활과 운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운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소금 하나로 금전운을 지키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집과 마음이 밝아지고 작은 실천이 큰 행운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과 재물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